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냥 형식 없이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 지명해서 답변하는 그런 형식. 이런 부분이 이제 점점 정착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좀 허심탄회하게 기자들과 문답을 좀 주고받는 회견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대통령 얘기 중에 좀 주목됐던 것이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전히 조 전 장관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신뢰를 좀 나타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그럼으로써 그럼 앞으로 좀 정치적으로 조 전 장관이 다시 여러 가지 제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 나타난 조국 전 장관을 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이준석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세수를 오늘 깔끔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발을 해야 되는데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발했어요? 아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갈수록 선거 모드에 돌입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다닙니다. 이제 지역구 이제 막 훑고 다닐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는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선거랑 다르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예비 후보 등록이라는 것들 사람들이 좀 늦추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네. 아직 안 했죠, 이 위원장? 네, 안 했습니다. 네. 언제쯤 이제 새로운 보수당 당 등록증이 이제 어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서 준비하고 하면은 며칠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예비 후보 등록하면 이제 이 시사저널 TV 시사끝장 출연도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건가요? 방송국마다 다르더라고요. 원래는 그게 90일 전에 출연 금지 조항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원래 법으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자율규제였는데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출연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죠? 그건 저희로서는 이준석 위원장이 조금 더 출연해줬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통령이 본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이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공수처법 통과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또 장관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조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좀 빚이 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 전 장관에 대한 답변, 문 대통령은 어떤 현재 생각을 갖고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저는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들이 판단을 A를 하느냐 B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정책 선택의 문제이고 근데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지고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민심 파악이 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민심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하는 분들 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당 비대위원장으로 볼 때와 대통령으로 볼 때 굉장히 그 민심 파악에 대해서 민감도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대통령의 하루 일정표를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본인이 앉아 사색할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없지 않을까. 그게 왜 우려스럽냐면은 사실 조국 장관 때문에 전 수석 때문에 거의 집권당이 망할 뻔 하다가 겨우 지금 이제 회복한 상황이거든요. 그 시점에서 지금 사법적으로도 이미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었다고 이제 판단된 조국 장관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옹호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가 이미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이 이 사법 영역에서의 불공정이나 아니면은 이런 집단주의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갖는 순간 저는 추미애 장관의 월권을 넘어서 대통령의 월권이 되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의 판단 오류를 넘어서 대통령의 판단 오류가 되는 것이고 이 선을 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대통령 얘기 중에 그런 얘기도 했죠. 우리 좀 이제는 조 전 장관을 좀 국민들이 놓아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지지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지지하든 반대하든 떠나서 이제는 좀 그런 갈등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국민한테 드리고 싶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했거든요. 방송에서 조국 장관이 그 어떻게든 사법적인 면을 두리뭉실하게 넘기고 선거 출마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까지 또 안 갔다고도 얘기했었죠. 지금 살살 또 그럴 기미가 보입니다. 조금 이제 검찰의 길을 죽여놓은 다음에 결국은 다시 또 이제 선거 출마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걸 회복시켜 주려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오늘 것 같은 발언을 전 할 이유가 없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에게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니까 선거에서 밀어줘라라고 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만약 출마하게 되면은. 저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점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조 전 장관은 피고인 신분입니다. 지난번에 구속영장까지 한번 검찰이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죠. 그 이런 당시에 그러니까 우선 출마하면 소환은 못해요. 출마하게 되면. 네, 출마 소환하거나 어떤 수사를 강제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피고인 신분으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조 전 장관이 출마라는 걸 현 시점에서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 뭐 실제로 재판 받는 사람도 지금 뭐 보면 자유한국당 1심, 2심 뭐 이미 실형 받은 사람도 있고 한데도 그 사람들 출마 의지를 꺾지 않는 거 보면은 저는 충분히 뭐 조 전 장관도 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4월 중순까지 시간을 버티게 되면 7월부터는 바로 공수처 국면이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상당 부분의 혐의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지 본인이 지금 검찰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검찰에게 수사를 받을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당선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 중에 하나죠. 이게 국민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지난번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판사가 영장은 기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죄질이 좀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제는 국민들이 좀 조 전 장관을 놓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아니 저희가 그 김의겸 대변인도 솔직히 말하면 저 출마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본인들 생각은 출마를 통해 불명예를 싣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런 사례 있죠. 전에 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박주선 의원이 당시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시절입니다. 법무비서관하고 온노비 사건이 연루됐을 때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 해서 이제 출마해서 당선됐던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이준석 위원장의 전망대로 과연 조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 출마할지 이거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부산에서 그럼 요새 뭐 PK 쪽에 뭐 사람 없다고 막 하는데 부산 쪽에 출사표를 던질 수도 있다. 자, 조국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게 되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모든 여론이 그쪽으로 다시 쏠려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어그로라는 게 뭐죠? 그 게임할 때 보면은 여러 명이 게임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4대 4로 게임한다 그럴 때 혼자 미친 사람처럼 저기 가가지고 막 나를 때려라 이러고 엉뚱한 걸 하고 있으면 시선을 사로잡는 4명이 가서 그 사람 때리는 동안에 나머지 남은 3명이 가서 뭐 할 일을 하고 그런 식의 어쨌든 게임 용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조국 장관이 출마하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선거에 어떻게든 참여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관심이 그쪽 쏠릴 텐데 여권이 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했을 때 다 결집해가지고 찬조국이냐 반조국으로 선거를 치러봤을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이미 한 것 같아요. 우리 진영을 결집시키고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나쁘지 않은 카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식의 뭐 구도가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게 김의겸 대변인이랑 약간 구도가 다른 게 김의겸 대변인은 혼자 무슨 부동산 하다가 이렇게 지탄을 받은 거지 뭐 검찰 수사를 받고 이런 개연성은 아니었으니까.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한 수사를 받아가지고 정치적 탄압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하나의 역사의 희생양 같은 사람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지금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검찰과 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아마 조국 장관이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위원장의 말도 하나의 시나리오, 하나의 전망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게 현실화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난 조국 사태 와중을 돌이켜 보면은
아니 그게 그 아니라 자체가 굉장히 그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또 상당한 역할을 한 것도 맞잖아요. 그게 아니면 노회찬 의원 묘소를 찾아뵙고 뭐 이런 행동 자체가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서서히 그런 자, 움직임을 시작했다. 노회찬 의원 묘소를 찾아가는 사람은 많죠. 워낙 큰 정치인.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을 묘소를 찾아가는 사람 많지만은 그 일정이 공개돼 가지고 그 언론까지 알게 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그 행동이라고 봐야 되죠. 아니 술자리 해가지고 농담처럼 대선 진로 좋은데 마시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사진 찍어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봅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방문한 것,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빚이 있다 등등의 표현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정치 일선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준석 위원장이 전망했습니다. 이거 재밌는 포인트인데 한번 맞는지 우리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